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7.19%로 인상되면서 직장인들은 월평균 2,235원, 지역가입자는 1,280원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인상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어떤 분은 월 32만원 나가던 건보료를 15만원대로 줄이기도 했답니다.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건강보험료 절감 노하우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인데요.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황금 같은 제도입니다. 특히 작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방법이거든요. 예를 들어 사업이 안 좋아져서 수입이 감소했거나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투자 수익이 줄어든 경우 말이에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청 타이밍입니다. 매월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바로 적용되는데 다른 날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.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신청하시면 연말까지 최대 6개월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죠. 신청할 때는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. 국세청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과도하게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시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 방법은 피부양자 등록인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죠. 2026년에도 기본 조건은 동일합니다.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재산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있으면 소득 기준이 더 까다로워져서 1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. 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.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사업 소득이 아예 0원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거든요. 특히 요즘 부업이나 투잡을 많이 하시는데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매년 11월에는 자동으로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탈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 시 급여 정지 신고예요. 이건 해당되는 분들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거든요. 다만 당연히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고요. 주의하실 점은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. 네 번째는 퇴직자분들을 위한 임의 계속 가입 제도예요. 이거야말로 정말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제도거든요. 퇴직하시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확 뛰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데 퇴직 전에 1년 이상 직장 가입자였다면 기존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닐 때는 월 12만 원 정도 냈는데 퇴직 후에 지역 가입자가 되니까 월 28만 원이 나온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해서 계속 12만 원만 내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시기입니다. 지역 가입자로 최초 보험료를 고지받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. 그리고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7.19%로 올랐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 가치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방법인데 이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. 핵심은 가족을 활용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배우자를 사업자로 등록하되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본인은 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식이에요.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절약되고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은 소득을 가족 간에 적절히
분산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실제로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점이에요. 명목상으로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2026년에는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211.5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. 여섯 번째는 금융소득관리법이에요.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.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.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만 넘어도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약 8%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,500만 원이면 1,5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건보료를 내는 거죠. 직장가입자는 조금 다른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내야 해요. 그래서 이걸 피하려면 금융소득을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ISA 계좌나 연금저축 같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. 배당금 지급 시기를 분산한다든지 예금 만기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마지막으로 2026년에 새롭게 달라진 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.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건강보험료율이 7.19%로 올랐다는 점입니다.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2,235원, 지역 가입자는 1,280원을 더 내게 되었죠.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 인상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.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.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. 이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한 번만 신고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정산까지 이루어져요. 기존에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. 또 의료 보장성도 확대되어서 면역 항암제 같은 고가 의료비에 대한 급여 범위가 늘어났고요. 의료 수가 체계도 더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정 신청 제도, 피부양자 등록, 급여 정지 신고, 임의 계속 가입, 사업자 전략, 금융소득 관리, 그리고 2026년 새로운 변화사항 대응이었어요. 이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. 다만 모든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. 건강보험료율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2026년 국민연금 변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